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경향신문.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아랍에미리트 현지 소식통. UAE의 한국산 요격미사일 시험장 추진 중이다. 또 조선일보. 참사 겪은 제천 하소동 도로 나흘 전과 똑같다. 그리고 서울신문. 정부 테러 위험 외국인 17명 추방했다. 다음은 국민일보. 제천 화재 참사 원인 분석. 화물 승강기가 불의 통로였다. 이번엔 한겨레. 목숨은 똑같은데 제천 소방 인력은 서울의 절반이다. 아울러 동아일보. 내년 국정기조는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옮긴다. 이제는 세계일보. 끼니 거르고 밤잠도 잊은 채 시세 확인 몰두하며 비트코인 좀비가 된 개미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제천 화재 건물 5, 6층 방화 셔터. 지난달 말 소방 점검 때 작동 불량이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26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제천 화재 참사의 다양한 원인들, 부실한 소방점검이라든지 부족한 인력, 그리고 여전히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늘어선 불법 주차들, 이 부분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네, 오늘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을 꼽았네요. 네,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 77만 원 세대 현실로 왔다 주목됩니다. 88만 원 세대가 아닙니다. 77만 원 세대라는 겁니다. 20대 저임금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작년에 78만 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80만 원 선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비정규직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한 탓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단면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풀이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뭡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구조를 말하는 거지요. 한편 노컷뉴스 단독 보도도 눈길을 끕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 참전군에게서 작전 중 적군뿐 아니라 민간인들을 사살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참회하며 살아왔다는 참전군인은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학살은 부인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의견이 더해질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실 때는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성탄절 지났고요.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성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높은데요.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중북부 지방은 종일 영하에 머물겠고요. 대전 3도, 전주 4도, 대구 5도 등 그 외 지역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눈이 산발적으로 날렸는데요. 지금은 눈구름이 거의 물러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의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질도 괜찮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충청과 전북에 눈이 살짝 더 날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전국에서 사육되던 돼지 1000만 마리 가운데 3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지요. 축산농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소와 돼지 살처분에 3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용된 살처분 비용의 20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김영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량 살처분으로 결국 한우 농가가 절반 이하로 줄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던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제역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현권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돼지 살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건 의원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4개월 만에 돈육 선물 시장이 상장됐고 농협 측이 시장이 형성되도록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물 시장이란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뒤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를 예측해 맞힌 사람은 돈을 벌고 틀린 사람은 돈을 잃는 시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에서 사육되던 돼지 3분의 1을 살처분해서 돼지 가격이 급등했고 누군가는 돈육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 일단 장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농협 선물이 했어요. 그 이전까지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여한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딱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을 했고 MB 끝나면서 안 했어요. 당연히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구제역 그렇게 터지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쫙 되고 시장이 팍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쭉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해요. 꼭 떴다방 같아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실행된 자원외교의 부실을 인정하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해외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에서는 자원 외교 비리를 꾸준히 추적해온 한신대 고기영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고기영 교수는
자원 외교에서 가장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구리 광산 투자를 꼽았습니다. 고기영 교수는 광물자원공사가 지금까지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한 돈이 1조 5천억이 넘는다. 하지만 지급보증, 즉 빚을 보증선 것까지 포함하면은 투자된 돈이 4조가 넘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기영 교수는 볼레오 광산에 투자된 자금을 다 날리더라도 지금 손을 빼는 것이 나을 정도로 최악인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팟캐스트 김어준의 나스베이다에 출연한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 볼레오가 진짜 문제인 건요. 광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100년 전부터 개발된 광구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놈이 다 한 번씩 파봤어요. 근데 문제는 비어 있거나 다시 메워진 부분을 다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산에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걸 피하면서 구리를 파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스노던 보고서라고 광물 컨설팅 업체예요. 호주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채산성 없다. 두 번째, 니네들은 2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14년밖에 안 남았다. 그나마. 이거 2031년에 멕시코 정부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영원히 우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1월 볼레오 광산에 약 8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의결했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정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약 700건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꺼내보려면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봉인된 문건 중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2년 이른바 디도스 특검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모 전 행정관의 집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문건 약 700건을 압수했는데요. 검찰은 이 문건들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수년 동안 보관하다 2014년 청와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보관되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사찰 보고서를 은폐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뒤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기획한 대표적인 정치 세무조사로 알려져 있지요. 태광실업은 잘 아시는 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전직 고위 간부는 2008년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이모 계장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부산청에 내려왔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태광실업을 전혀 조사한 바가 없는데 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이튿날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본청에 건의했는데요. 다른 전직 간부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휘하는 조사 4국에서 이미 조사를 맡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관할구청인 부산청에 교차 조사를 요청하도록 꾸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요. 홍준표 대표는 2011년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2011년 당시 홍준표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승모 씨는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이었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승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입니다. 윤승모 씨는 홍준표 의원의 집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원이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윤승모 씨는 사자성어 척당불기가 쓰인 액자를 당시 홍준표 의원의 집무실에서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홍준표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윤승모 씨의 반박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윤승모 씨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였는데요.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이런 윤승모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영상인데요. 영상 속에서 사자성어 척당불기가 쓰인 액자가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점이 좀 더 일찍 사실로 확인됐다면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날 같은 혐의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메모를 통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는 친박근혜의 인사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등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검찰은 2명을 기소했지만 이들마저 지난주 금요일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날 민중당 윤종호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종호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1인 시위나 출근 인사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종호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유지돼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중당 윤종호 전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로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까지 하면서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 대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보노동 정치를 급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걷는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첨단 무기 체계 분야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아랍에미리트 소식통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미사일 방위 산업 협력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요격 미사일 테스트를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미사일 테스트를 추진하는 것은 맞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지요. 약 10,000명의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3,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또한 직접 고용되지 않는 나머지 비정규직 인원 약 7,00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 고용될 예정입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르면 오늘 노조 대표들과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다스 직원들과 하청업체 사장들은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법률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진실의 실마리는
바로 도곡동 땅. MBC 리포트 일부.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걸로 의심받는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다스에 흘러들어갔고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포스코 건설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포스코 건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부를 문건체를 하나 봤는데 그 밑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이라는 문건을 이제 본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하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감사원 감사관이 김만지 회장에게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도 본물 터지고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그리고 김종백 전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그 당시 다닐 때도 회사 주인은 MB라고 알고 있었어요. 연말에 한 번씩은 A3G로 뽑아가지고 MB 보고용으로 제가 따로 작성을 하죠. 뭐 조직 현황, 인원 현황, 월별 뭐 거래처별 현황, 경영 전반에 대한 거, 그 재무 보고식으로 그럼 이제 작성해 드리면은 이제 의뢰 저희는 이게 이제 MB 보고용이구나. 회사 7, 8년 다녔지만은 김대정 씨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은 회장한테 따로 뭐 경영 보고를 한 적도 없고. 97년 다스에 입사한 그는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검찰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돈과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받은 수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정호영 특검.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원,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발표 불과 닷새 전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을 식당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3시간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그 수사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듣고 있는 질문. 다스,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을 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우리가 답을 찾겠다고 나서고. 그러니까 개처럼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요 다스의 주식을 사고 주주가 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내겠다는 운동인데 주식 3%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150억 원이었는데 며칠 전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서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곧 고발인을 비롯해서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자금 추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2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10년 전 BBK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에서의 허위 진술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내느냐, 여기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번 수사도 검찰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3주 만에 150억을 모아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동력이 된 게 아닐까요? 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냈던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꾼다? 2017년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자,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앞으로 문자 메시지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신미숙님, 다스 실소유주 조사팀이 꾸려졌다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속될 거라고 확신하시네요. 신미숙님은. 예. 3570번 쓰시는 분, 자원 비리 제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진실이 묻히는 일이 지금도 있는데, 언제쯤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김상우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적폐 청산의 길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고요. 명애라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서 간접적인 사과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학살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참전 군인이 있는 만큼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골리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 투표가 내일 시작되는데요. 국민의당 반안철수계 의원들이 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통합에 반대하는 20명의 의원들은 이른바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의원 20명을 모은 만큼 분당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의 법률 대리인 한웅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보를 양보해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전당원 투표의 그 3분의 1 투표라는 의사 정족수와 그다음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취지입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 측은 투표 결과가 통합 찬성으로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막판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사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명의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한 달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제1당 지위를 넘겨주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내 1당에 주어지는 기호 1번을 넘겨줘야 합니다. 기호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직 사수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명에서 3명의 의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계산인데요.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북지사나 경남지사 그리고 대구시장을 빼고는 현역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호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이번 주 이호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호현 의원의 덜미를 잡은 데는 전직 보좌관 김모 씨의 수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호현 의원의 사무실에서 금품 수수 리스트로 보이는 김모 씨 수첩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김모 씨는 이 업무 수첩을 찢어서 삼키려 할 만큼 필사적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이를 제지해 김모 씨를 체포하고 수첩을 압수했는데요. 검찰은 이튿날 김모 씨의 자택에서 여러 권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호현 의원은 증거와 관련자 진술 앞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성탄절인 어제 일제히 충북 제천의 복합건물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라고 한다.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했고요.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제천 화재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시급히 전문 소방 인력을 확충을 하고 또 그 소방 인력들이 꾸준한 기량을 길러서 이 현장 대응도 제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그런 대각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몸살이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재난 점검은 전혀 안 했어요. 한편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는 화물용 승강기가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 고위 관계자는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화물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승강기의 윗부분은 나무 위에 타일을 발라 불이 활활 타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이번 참사의 최대 원인으로는 드라이비트가 꼽혔었는데요.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멘트에 덧바른 단열재인 드라이비트의 불길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승강기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작동이 의심된 일부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그리고 소화기 세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이명박 정부가 맹신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의 망령이 낳은 비극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10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또한 저렴하다는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면 국민의 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소방 인력을 소방서 선착대라고 하는데요.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제천 지역 소방서 선착대의 인력은 약 20명으로 서울 평균 선착대 인력 40명의 절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천 소방서의 관할 면적은 약 9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소방서 25제곱킬로미터의 35배에 달합니다. 특히 제천은 충북도 안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의 수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데도 충청북도는 올해 하반기 소방관 채용계획 인원 90명 가운데 70명만 채용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조사할 모양입니다. 아시지요? 유력 인사가 장자연 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 근거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여전히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제 들을 노래 DJ DOC의 삐걱삐걱의 이 가사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백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고민이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정치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결판이 돼요. 내가 가진 내 이름은 망치예요. 그럴 땐 망치 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져요. 누가 잘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모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게 싸우고도 화해를 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었죠. 이제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렇게 비겁되면 세상은 돌아가요. 비겁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